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해외에 나가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는 쪽으로 좀 모시고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전에 보지도 못한 특수한 상황에서 어른들도 당황스럽고 학생들 여러분들 당황스럽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또 이 고비를 넘기면 또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주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제목은 나의 가치를 글로벌로 확장하자. 대한민국에 앉아서 너무 힘겹게 지내지 말고, 그런데 벌써 여러분 앞선 선배들이 1000여 명 나가 있고 대한민국 기준으로 해마다 수천 명들이 나가서 해외에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 넓혀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활동을 바깥에서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드리고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대우 세계경영연구회라는 조직에서 사무총장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한 서너 군데 정도의 컬럼을 쓰고 있는데, 하나가 위에 보신 대로 낄낄빠빠 취업테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뚫고 들어오는 창의 역할, 그 다음에 제가 인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인사부는 어떤 방패막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막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인사만사 25시, 인사부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라는 원고를 제가 쓰고 있고, 또 하나가 글로벌 성장통,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분 선배들이 나가서 해외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 그러나 그게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미래로 가는 주 한 개씩 제가 컬럼을 올립니다만, 그게 되시면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다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갑니다. 뒤에 보이는 여러분 사진이 경영연구회라는 곳, 과거 대우 사람들이 한 20년 전에 해체는 됐습니다만은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청년들 해마다 100여 명을 뽑아서 동남아로 보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게 10년째입니다. 작년에 제가 국내 연수를 스타트하면서 1년간 과정 중에 수하는 입소식에서 연수생 약 200여 명과 도와주시는 분들, 부모님들까지 같이 와서 찍었던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지금 4개국 하고 있는 거 오늘 뒤에 말미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우중 대우그룹 옛날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모셨는데 작년 말에 작고하셨고, 이분이 뜻이 있어 만든 과정이고, 이분이 대한민국 역사상의 가장 비즈니스 차원에서 전 세계를 많이 누비시면서 활동해왔던 그 경험과 아쉬움을 여러분한테 고스란히 드리려고 이 과정을 만들었고, 저도 그 과정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 여러분들 미리 소개를 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10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는 못 왔습니다만 작년 12월, 그냥 4개월 전에 하노이에서 총동문회를 만들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되면은 화교, 그죠? 중국 사람들 네트워크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 그 다음에 유대인들 네트워크,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걸 능가하는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앞으로 10년 내에 20년 내에 만들어서 여러분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들 주식 사는 차원에서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봤더니만 중국 빼고는 하지만 아세안만 6억입니다. 인도 13억. 중국은 벌써 속수이 높아졌고, 지금 여러분 가서 이 땅을 잘 한번 요리만 하면은 중국, 인도 진출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거점을 이 아시아에서 한번 찾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세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언론에 보면요, 동남아 그럴 때는 좀 큰 시야에서 보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세안 그러면 이 10개국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세안 10개국요. 10개국. 이게 전부 다 연맹체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류가 그렇게 활발한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땅을 찾아가야 될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남방 경제, 대한민국 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인도까지 포함해서 신남방 경제에 우리가 한번 진출해보자라는 거고, 아세안 플러스 3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세안 국가에다가 한중일을 더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만들자는 그런 용어가 오가는 건데, 전체 다가 좌우지간 이 나라들을 가운데 놓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에 특히 베트남, 태국, 이런 말레이시아, 이런 인도네시아 이쪽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되고, 특히 미얀마도 잠재력이 큰 나라들입니다. 아직은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그 가장 기반이 발전이 되지는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우리가 선뜻 나기가 좀 힘든 그런 나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벌써 여기는 뭐 동남아의 선진국입니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선진국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했을 때 발전 가능성, 내 차원에서, 여러분 본인 차원에서 발전 가능성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이런 데 줬으면 좋겠고, 기본이 더 싼 인건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선진국에 비싸게 팔아먹는 구조다. 그러면은 현지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지어를 필히 공부해야 되고, 선진국의 최고의 명품 브랜드들, 마케트들과 소통하고 수주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다 완벽해야 되고, 요게 한국인 걸치지 않고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의학에서. 거기에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과 기술력, 경영 능력이 결합이 되는 게 동남아 시장이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동남아 시장 나가서 베트남, 미얀마 가서 한번 나가보지 갈 데 없으면 절대 큰일 납니다. 더 치열한 세상입니다, 사실은요. 한국에 여러분들 본급적으로 들어가면은 회사가 선배님들이 보호를 해주는데 여기는 그 장박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선배님들도 많지는 못해요. 임금비가 비싸니까 많이 못 내보냅니다. 그러면 소수의 대한민국 공장 경영 관리자들이 현지 직원들을 잘 매니징 해가지고 이런 물건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 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인구가 급증입니다. 자꾸 늘어난다는 건 소비력이 크다는 거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젊은 인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노동집약 산업이다라고 합니다. 자본집약이 아니라 노동집약 산업이고 그건 기술 수준이 좀 쉽습니다. 특히 인문계 학생들도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거는 이공계 계통을 공부해야 됩니다만은 이쪽 나라들은 가방이나 신발이나 섬유들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대학 때 전공을 하지 않아도 빨리 내가 기술을 따라가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사람을 부리기 때문에 손끝이 중요하고 리더십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술보다는 사람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인문학도들이 오히려 이공계통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언어가 중요해지고 남녀 차별이 없는 게 굉장히 강점이다.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베트남 가정으로 먹고 봤을 때 저희들이 해보니까 10개월, 11개월 해도 좀 베트남 언어가 좀 빠듯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많은 기관들이 저희 말고도 여러분들 키워서 내보내는 취지는 좋은데 예산에 맞추어서 6개월, 7개월만 하고 내보내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부터 베트남어를 공부했는데 6개월, 7개월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들어가서도 힘들어서 튕겨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베트남 같은 데 나가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국가 돈을 가지고 속은 그 기관에 돈을 대서 공부해서 취직하는데 그 공부하는 기관들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적어도 10개월, 11개월은 가르치는 기관으로 가시는 걸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남아에 가는 거는 주저앉아라고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글로벌 청년 사업과 양성 과정은 앉는 게 아니라 한 5년, 10년 후에 내 공장 만들어서 제조 현장 하나 만들고 마케팅은 선진국 가서 하고 한국에 본사 들어와서 친구 만나고 또 협력회사 만들고 내 회사 하나 100억짜리 매출 만들어서 영업이 한 10억짜리 내가 공장 하나 꾸린다. 이거 한국에서 꿈도 못 꿀 일이죠. 이렇게만 되면 힘 한번 받으면은 100억이 1000억 되는 거 순식간에 갑니다. 왜? 제품 좋고 신뢰만 쌓으면요. 선진국에 와서 물건 만들어 줄 섭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 과정 소개를 지금부터 해나가도록 하는데 오늘 이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K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월드잡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도 있고 앱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우리 말고도 대한민국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해외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자칫 여러분들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위험할 경우 생긴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해외 취업에 대단히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국가기관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체크한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주는 곳에 눈 돌리시기 바란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혹시 1, 2, 3학년들이 계시면 저는 꼭 이런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방학 때를 통해서 해외 경험도 좀 많이 하세요. 저는 꼭 권하고 싶은 거 대학 1, 2, 3학년 때 선진국도 많이 가세요. 인턴도 좀 해보고요. 구경도 많이 해보는데 직업의 세계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동남아부터 시작하는 게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도 전공 따라 차이도 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특수 전공들을 제외하고는 처음에 돈 벌고 여러분들을 내가 조금 좀 어깨 힘쓰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동남아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창업하고 돈 모이면 선진국 들어가서 제대로 한번 승부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바라고 그걸 위해서는 외국인들과도 좀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 특히 동남아에 가면 여러분들 동남아 사람들이 소득이 적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 문화 수준은 많이 높습니다. 절대 어느 나라 갔든지 소득 수준으로 가지고 그 나라를 우습게 보고 우습게 하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있는 거고 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습니다. 방학 때 나가든 취업을 하든 현지인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스타트해야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학창 시절을 통해서 많이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측은지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좀 못 사는 나라 가서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 가서 내 돈 많다고 해서 폼 잡지 말고 저 사람들 참 힘들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 잘 살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미래를 그리고 그 나라 사람과 같이 힘을 합친다면은 그 나라
가서 10년, 20년 후에 그 나라 장관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좀 봐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남의 나라 장관이 돼요. 아주 신나는 일입니다. 시간이 없을까지 말씀드립니다만 꼭 그런 중간 단계의 준비를 거쳐서 여러분들 미래를 그리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제가 하고 있는 한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 과정 GYB 많이 나오고 있고 10년에 걸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우중 회장님이 제창을 하셔서 대우 오비들이 만들어서 이만큼 왔는데 10년 동안에 1000명을 양성하면 1인당 2천만 원이 돈이 듭니다. 그 전부 다 이런 돈 한 푼도 안 받고 다 만들어 준 건데 1인당 2천만 원 1000명이면 200억이 조달해가지고 이럴 때 무상으로 다 제공된 거다. 그만큼 의미 있는 교육이다라고 보시고 이 과정이 움직이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걸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우중 회장님이신데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워낙 삶 자체를 타이트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타이트함이 미래에 풍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서 만든 과정이고 그게 좀 일을 워낙 열심히 하시고 언론에서 우리를 보고 김우중 사관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준 건데 이 마흔된 여러분들끼리 환한 얼굴로 미래에 어깨동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려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식입니다. 경기도 용인인데 여기서 짧게는 한두 달 동안 연수받고 바로 현지에 가서 묵고 자고 제사합니다. 1년 내내 합숙을 합니다. 출퇴근하는 교육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은 남다른 친구를 한 방에서 묵고 자고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친구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좀 불편한 친구들의 습관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이 교육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년 사이에 이 4개 국가에 벌써 1150명을 키웠고 5월 달에 모집을 170명 해서 이게 또 4개 국가에 또 들어가서 1년 동안 연수받고 또 여러분들 거기를 찾아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K무브라고 하는 산업인력공단에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도 같이 평가를 받는데 운영기관이 한 미국에서 118개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연수 과정도 한 380개, 미국, 호주 뭐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약 400개 과정이 돌았는데 저희가 요 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교육과정, 그 다음에 연수과정, 기관별 평가 전부 다 탑에 가 있죠.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고 또 정부에서 제공되는 돈만 가지고 통상들 교육받는데 저희는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여러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해드려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진하게 대신 여러분들 좀 덜덜 볶아서 사람 막 좀 이렇게 짭니다. 열심히 잘 하라는 의미에서 그게 지금 좀 힘들지만 미래에 여러분들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언론에 뒤져보면은 가끔 카페나 구글링 해보시면은 가끔씩 그 과정 가면 진짜 배울 것도 없고 너무 힘들게 하더라, 너무 갑질하더라 소리를 가끔씩 봐요. 근데 1000명 중에 한 두세 명입니다. 현재 990명은 전부 다 잘 받았거든요. 한 두세 명들이 나오는 악담 같은 이야기 뭐 그거 신으면 안 오면 됩니다. 그러나 저 밑바닥에 있는 악담의 소리를 기울이지 마시고 전체 흐름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미래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대우가 한 20년 전에 해체가 됐는데 창조, 도전, 희생 그러면서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봤더니만 여러분들 우리보다는 해외 경우 월등히 많이 하더라. 한민족 우수하더라. 그러는데 2011년도에 봤더니만 지금 똑같더라. 한국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난리.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물론 한국도 여러분들이 지금 중소기업 가려면 좀 쉽게 갑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거기 가 있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어깨가 처지고 우리 아빠가 어깨 처지는 것 같아요. 왜? 대기업이라는 브랜드 들어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남의 눈이 뜨거운 겁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가면은 비교적 많이 희석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분들 중소기업, 중견기업 취직해도 아무 스스로 못 지지하는 모습들이 어마어마한 장점이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저희 한 20만 명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화교나 유태어 인구를 능가해서 10만 명이 전 세계 비즈니스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물건 사주고 물건 팔아주고 서로 투자해주고 그런 구조가 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은 여기서 탄생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과정은 요겁니다. 크게 보면은 1년 동안 교육시킵니다. 1인당 2천만 원, 1년 동안 전원이 합숙을 하고 1800시간 교육입니다. 대학 4년 동안 배우는 교육량을 다 배워요. 얼마나 타이트하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살면 못해요. 같이 하니까 합니다. 다 해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우리 뭐 연수생들은 스파르타식 교육 그러는데 저는 스파르타 교육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파르타 생각하면 스파르타예요. 먼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굉장히 즐겁게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취업하면은 현지인들을 부려야 되니까 현지어 공부를 여기서 시키는 겁니다. 전 세계 마케트 들어가서 하는데 그때는 영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영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 영어가 여기서 현지어를 배울 때 한국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지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우리말을 몰라요. 가르치는 도구가 영어입니다. 그걸 통해서 현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영어와 현지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뽑다 보니까 영어만 좀 강하게 봅니다. 단 전공 나머지 학교 스펙 다 무십니다. 단 열심히 해보겠다는 끈기와
그리고 영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처음 공부할 수 있는 기본은 돼야 되니까 토익 기준으로 한 750, 800점 정도만 여러분들 되시면 되는데 간혹씩 학생들 중에 저 토익 500밖에 안 돼요, 600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 마음 먹고 여러분 하니까 1년이면 7, 800 가더라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겠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 10년 후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 창업을 해라. 혹은 그 회사 임원으로 성장도 할 수 있을 겁니다. 10년 정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 회사도 좀 옮겨주고 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왜? 이 이유는 우리 신문이 아닙니다. 그 회사 소속 많은 회사들에 나눠져 가거든요. 대우 회사 가는 거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한국에 있는 그게 있는 한국 기업에 가는데 여기 갔다 보면 A 회사 가서 취직했어.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 힘이 든데 다른 회사 가면 안 될까요? 들어봤더니만 이유가 돼. 그럼 저쪽 회사 한번 옮겨볼까? 하는 거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10년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연수 받다 보면 힘들어서 관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들 것 같으면 오시면 안 됩니다. 연수 받고 일하다 보면 한 2년 되기 전에 한 3개월만 되고 3년 되니까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다 뛰쳐나가면 되겠습니까? 돈 들여서 공부시켰는데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은 대한민국에서 취직해도 중간에 관두고 싶어요. 직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근데 그때 고민만 넘기면 되는데 새로운 직장 구한다고 낭패를 당합니다. 그때 선배 하나가 탁 잡아주면 되죠. 제가 여러분랑 같이 못하니까 그때 제가 딱 이렇게 회초리 하나 들고 야, 돈 이때 공부 받을 때 썼던 돈 내놓을래? 좀 더 가서 한번 버텨볼래? 하니까 다 들어가서 버텨내더라고요. 3년 지나니까 그때 관두지 않고 전무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저한테 인사를 해요. 힘듭니다. 고됩니다. 그 고된 걸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제가 다 좀 지켜보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준 제도인데 이걸 가끔씩 누군 또 악담을 해요. 우리가 돈이 없어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좀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준 제도라는 걸 명심하시고 해주신 부탁을 드리겠고 저는 한 2천만 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거 1인당 1억 원 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성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푼 안 내고 한 푼 안 내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누군가 어른들이 만들어준 시스템 속에 들어갈 때 최선을 다해 자기 인생 만들어가면 어른들이 나가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와서 여러분들 날개를 펴라 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가게 되면 취업하는 회사들 현지 회사들 한국 기업에 들어가고요. 연봉은 작게는 3만 5천 불이면 한 지금 우리나라 도준으로 한 4,200만 원 되죠. 많이 받는 사람은 6, 7천만 원도 받아요. 좀 적게 받는 데는 좀 떨어집니다. 모든 숙식과학 공부는 현지에 있는 대학교 하나를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돈 주고 그 시설을 빌리고 그 교육 시스템을 빌려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얘도 생활은 저희 대우 출신 인사부장급 때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팀장들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케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2천만 원은 K무브라고 하는 정부에서 받고요. 절반은 저희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거, 어른들이 해주는 거 허투루 보지 말고 한번 잘 받아서 성공하면은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을 제가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 조건 없이 들어와서 여러분 미래 그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1800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신입사원 교육을 풀로 다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직무교육까지 다 받아가고요. 영어와 현지어 다 만들고요. 리더십 같은 것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배치되는 게 우리 대우 회사가 아니라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입니다. 베트남 같은 한 10,000개 정도, 인도네시아 한 2,000개, 미얀마 300개, 태국 같은 것도 한 5, 600개 되는 기업들에 사람을 먹고 있어 난리거든요. 여러분 연수 받다 보면 끝나기 한 2, 3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회사 가라고 이렇게 권유해서 매칭 작업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멘토라는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 한 5명의 한 분 정도의 어른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지명을 해놓습니다.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애로점도 듣고 엄마 아빠한테 말씀 못했던 것을 전부 다 얘기해준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사실은 너무 제가 그림 좋은 것만 해왔습니다만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개척해 가는데 우리 같은 선배들이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때 한 112개 대학이 왔었고요. 남녀가 70대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입대 경력이 80대 다니다가 나와서 제법 돼요. 여학생들도 한 30% 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가 있는 회사들은 한 160개 정도 회사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일부 외국계 기업도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해마다 5월 달에서 7월 달에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7월 초부터 혹은 8월 초부터 연수를 1년 동안 가면 해마다 이 시기 되면 뽑습니다. 뽑는데 34세 미만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졸업을 해야 연수를 마치자마자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졸업 안 하면은 비자가 못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졸업하고 나서 저한테 찾아오시고 좀 심하게 표현해서 전혀 대한민국에서 길이 안 보여도 좋고 아예 처음부터 해외 쪽에 관심 있다 해도 좋습니다. 오시고 뽑는 절차는 한국 일반 기업하고 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거 신체 검사를 조금 까다롭게 본다. 특히 인적성 검사, 영어는 스피킹 앤 라이팅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시험을 쳐서 실질적인 실력을 본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4개 국가는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로 이루어졌고 저때까지 키운 인원이 1150명, 금년도에 이렇게 또 170명을 뽑아서 1320명 규모로 이제 가는데 이게 5월 달이면 원서 접수를 받아서 6월 달에 선발하고 7월 달부터 교육 들어가고 이렇게 스타트 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궁극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시청하되 그 나라에 가서 로컬라이제이션이 현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한번 증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팬데믹 현상 때문에 좀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오픈 카톡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GYBM 선발 공식 채널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오래 안 와도 좋으니까 여기 오면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려고 제가 만들어 뒀거든요. 오셔서 여러분들 데이터 좀 받아가고 참고사항들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알려주셔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공간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하고 언젠가는 같이 얼굴 뵙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개척해 나갈 때 저희 같은 사람이 좀 도와주는 그런 좋은 관계 맺음을 만들어 나가길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